네,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다중 EMG 신호 분석을 통한 전자우수 제어 프로젝트를 수행한 정호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커스터마이징 3D 프린터 전자우수 회사 만드로의 협력을 받으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저렴한 돈 때문에 우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저렴한 전자우수를 제작하는 회사 만드로의 설립 취지고요. 저희는 이런 취지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드로의 협력에 요청해서 만드로와 이제 협력을 진행해서 전자우수를 디벨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만드로 같은 경우에는 EMG 근전도 신호 센서를 이용해서 근육이 움직일 때 전압차를 이제 신호를 받아서 3D 프린트로 만든 전자우수를 컨트롤함으로써 낮은 가격대의 전자우수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회사입니다. 보통 전자우수 같은 경우에서 2에서 3천만 원을 진행하게 되는 고대고가인데 이 회사에서는 999달러네요. 99달러.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내에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수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여기에서의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자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워크숍을 들었던 건데 이 회사 제품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한 개의 EMG 신호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전압차의 수치를 이용해 부유하게 사전에 지정된 몇 가지 동작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 사용자가 그 동작을 직접 외우고 학습을 직접 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중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실시간적으로 머신러닝 처리를 해서 원하는 근육 신호 자체에서 이제 원하는 의도를 읽어서 그거를 전자우수에 반영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네, 팔이 절단됐다고 하더라도 근육 신호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근육에다가 이제 절단이 됐다고 해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육 신호를 읽어서 의도를 읽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획 목표를 얘기 드리면은 일단은 사전에 지정된 동작을 넘어서 사용자 개개인에 맞출 수 있는 전자우수를 제작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복수의 인지 신호 센서와 이제 머신러닝 이후에 디벨롭을 하겠다라는 과정 이제 구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획 목표 자체는 절단장애인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만드로라는 회사 내에서 이제 절단장애인 분께서 피팅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시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장식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는가라고 알아봤었는데 최초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이제 발상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기존의 것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주요한 논문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한 논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몇 가지는 이제 근전도 신호 센서도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자체의 구조를 변형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신호를 더 잘 받은가, 잘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머신러닝의 모델 구조 자체에서도 되게 더 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에 맞추어 실사용자가 웨어러블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적합한 게 없어서 이를 제안하자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와 EMG 추정 형식의 발전이 더져서 사실 이런 모델에 대해서 더 추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시스템의 구조인데 이것은 이제 아두이노 레오나로 이건 만드로 암밴드 SDK로 되어 있고 이제 아이오 암밴드를 이용했을 때는 EMG 신호 센서 8개 EMG 신호 센서로 이제 사용자한테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레오나로는 이제 전자우수의 모터를 제어하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데 사용이 됐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우수와 EMG 암밴드의 장거리 무선 신호 전송,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EMG 신호 센서의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그거에 대해 결과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서버 같은 경우는 GPU를 이용해 실시간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 뭐 사실 LSTM까지 수행을 했고 LSTM이랑 CNN을 같이 연동시킨 거라던가 그런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모델이라는 것은 더 발전되고 있고 더 할 부분은 있죠. 어쨌든 간에 구축은 됐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법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미지만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제 EMC 신호 센서에서
그 손가락을 각자 펴고 쥐고 하는 것 내에서 뭐 테스트 데이터도 받고 트레이닝 데이터도 받아놨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델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를 구부리고 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DC 모터가 이용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전압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제어하는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제 자체적으로 숫자를 넣었을 때 잘 작동하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약간 싱크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뜨고서 트레이닝 형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연할 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암밴드가 이쪽에 착용이 되어 있고 착용된 암밴드에 맞추어서 이제 전자우수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딜레이 타임을 제가 2초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초마다 신호를 다시 읽어 드려 가지고서 그거를 갱신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딜레이를 그렇게 줘야 되는가도 사실은 꼭 그럴 필요도 없고 더 줄여도 되고,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신호 분석에 있어서는 대략 0.2초 정도까지가 0.1에서 0.2초 정도까지가 신호 분석 처리 과정인데,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한 사이클 내에서 이제 최대로 이제 동작했을 때의 신호 분석 값,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 루프 값에 대한 딜레이 값을 먹여주는데, 저희도 1초 내로 모델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딜레이 시간을, 루프 시간을 더 줄여서 더 확실하게 끊김없이 이제 신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 게 되겠죠. 추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마이완 밴드는 사용자의 파일 둘레에 따라서 인식하는 되게 방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근육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게 정석인데, 마이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8개가 동일한 위치값, 동일한 이제 오프셋 값으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그 제작자의 편의에 맞추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새로운 구조로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한 방식들이 있고, 저희도 그런 방식에 대해 꼭 EMG 신호가 아니고 EEG와 같이 연동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신호 센서와 연동하여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이제 최신의 트렌드인데, 저희도 그런 방식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델 강화는 항상 뭐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버트를 이용해서 기존 이제 시계열 데이터 처리해서 좋은 성능 보이는 버트를 추가해서 동적인 동작도 리얼타임으로 인지 반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프루닝 과정은 이미 뭐 곁들여 들어 있습니다만, 모델 경량화는 핫한 분야죠. 온 디바이스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경량화시키고 더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겠는가,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과정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얘기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프루닝 같은 경우를 진행했을 때는 모델이 더 경량화되고 더 빨리 동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되고, 해당 논문은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됐고, 아래 두 쪽 논문들이 이제 최신의 트렌드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 더 웨어러블 형식에 맞춰서 진행하기에 적합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실제 사용자가 웨어러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진 게 서버에다가 보내가지고서 그 서버가 처리한 것을 다시 전자우수에다 보내는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방식이 좋은 구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던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폐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LTE라던가 신호를 보내기에 부적합하죠. 그러면은 이제 전자기수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웨어러블 형식이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웨어러블 구조 형식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를 만드는가 뭐 잭슨 나노라던가 근데 사실 잭슨 나노보다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의 이제 형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 자체적으로 계속 신호 처리를 통해서 어, 뭐 계속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방식들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됐고 두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해보고 결과도 비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이 구조를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완성해서 뭐 만드로의 실제 절단장애분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수집한 뒤에 HCI 학회에 논문을 접수해서 투고할 예정입니다. 그 HCI적 확장이라는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우수 이제 만드로 대표님께서는 전화가 오게 되면은 전자우수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고 아마 블루투스로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블루투스로 신호를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제 손 내에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볼 수 있게 뭐 특정 신호를 조금 오게 되면은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전화를 받아보고 끊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시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고 사실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이제 실사용자가 착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웨어러블형 솔루션으로 참여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게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